하이리뷰를 통해서 멋지게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는 자이언트 고솔란입니다. 어떠세요? 저 목록 같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삼삼한 날이잖아요. 삼겹살 데이. 네, 삼겹살 안 드시고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성공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예전에 은행을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정말 그 우연한 기회에 하이리뷰를 만났고, 제가 예전에 정말 꿈꾸던 일,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평생 직업, 두 번째는 시간의 자유, 세 번째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확신으로 비즈니스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저도 정말 많이 변화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도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가 함께하고 싶은 비전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진짜 내 인생을 찾자입니다. 올해 캐치프레이즈가 진짜 내 인생을 찾자에서 저도 이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외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말의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진짜 내 인생을 찾자라고 외치면서 나도 어쩌면 진짜 내 인생을 찾는 그런 최고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찾자. 하이리빙 비즈니스로.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지금 어디쯤 서 계신가요? 내 인생의 시계는 과연 어디쯤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혹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또 함께 계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대부분 그냥 편안하고 익숙하고 뭔가 새롭게 이루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바라는 건 있고 그런 지대가 저는 안전지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 성장을 꿈꾼다는 거죠. 성공하고 싶다. 나도 누군가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안전지대 다음에 두려움 지대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도 될까? 지금의 내가 살아왔던 사고방식과 다른 또 다른 무언가를 선택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지대를 만납니다. 과감하게 두려움을 먹고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기회가 온다면 내 사고를 과감하게 바꿀 만한 그런 학습에 도전 한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려움을 벗어나서 학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범과 비범의 사이는 과연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요?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진짜 우리 100직장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보신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입니다. 이 카이로스 신을 바라보면서 다가오기 전에 나를 확 잡고 싶은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마음과 그리고 내 환경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잡지 못하는 삶을 그동안 살아온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 기회와 준비가 만나는 그리고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건너가는 그런 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 때는 우리는요, 기회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20세기 때는 그냥 정해진 룰대로 살았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무언가 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이 주어진 대로 살았던 그 대표적인 게 직장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은 사실 발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승진이 쉽지도 않고요. 누군가의 경쟁 시대에서 이겨야 되는 것 그 자체가 또 새로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꿈꾸죠. 조금 더 많은 그런 변화와 조금 더 많은 성장을 원해서 자영업들을 많이 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힘들었고 자영업에서 힘들고 그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인생의 사이클입니다.
사실 조금 더 다르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다르게 살고 싶은데, 결국은 다른 사람과 별달리 틀리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내는 걸 보면서 제 시계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수입을 추구하는 시대, 그리고 그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는 시대, 그리고 드디어 지출이 수입을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20세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인생의 막을 1막, 2막, 3막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인생의 1막에서 2막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었나? 인생의 2막에서 3막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었나? 20세기에는 그저 그냥 누군가 하는 걸 따라하듯 주어진 게 내 인생이겠지.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세기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것, 제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퇴직을 했을 때, 무언가 마음속에 꿈틀꿈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제게 아닌 것만 같은 거죠. 누구 것 같은 거예요? 비즈니스라는 단어,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 어떤 대표라는 단어, 사장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전유물인 것 같이 느끼고 받아들이고 아예 도전조차도 할 생각도 못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들면서 시대의 화두가 1인 기업이라는 화두가 생깁니다. 자,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직장과 자영업이라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언가 내 새로운 삶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서 21세기를 건너온 우리, 20세기의 교육으로 21세기를 살아야 되는 저는 21세기를 맞닥뜨리면서 1인 기업이라는 단어에 확 꽂히게 됩니다. 나도 기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은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1인 기업을 한다는 것, 당신이라는 1인 기업, 오늘부터 1인 기업, 1인 지식기업, 1인 기업이 답이다. 이거 말고도요. 1인 기업을 치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정말 바라고 바랬던 어떤 비즈니스의 주체가 되는 것, 그런 일을 만난다는 건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어쩌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건 바로 하이리빙을 만나서입니다. 자, 얼마든지 성공이 가능한 시대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공 확률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률. 혹시 제가 그랬거든요. 앞에서는 와, 정말 성공하고 싶고 나 성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돌아가는 집 차 안에서 성공은 무슨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성공이 가능한 시대라고 많은 매스컴, 많은 학자, 많은 전문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사다리가 생길 거예요. 자, 이 하얀 사다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만들어주는 기회가 이 빨간 사다리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세요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드렸을 때 아, 그래요? 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손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양손에 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길이 미끄러울 때 양손을 손에다 넣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미끄러워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양손을 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아, 저는 제가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만나서 과감하게 양손을 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손을 끼고 바라보는 분들, 당신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관망하는 그런 분들께 우리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든지 성공이 가능한 시대. 자, 21세기 기회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위의 길로 가고 싶으세요? 아래 길로 가고 싶으세요? 위에. 당연히 위의 길로 가고 싶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떤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분명히 직선의 길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렇게 돌아왔지만 너는 직선으로 가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한테. 자, 나는 이렇게 돌아왔지만 너는 직선으로 가라. 근데 결국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는 자녀들이 더 많다는 거죠. 자, 많은 분들께 어떤 정보를 드렸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따라오시는 분보다는 결국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쪽에 가셨다 다시 돌아오시고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오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21세기 기회는 선택도 자유롭고 도전도 자유롭습니다. 사실 도전이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도전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그런 특별한 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에도 도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를 사는 것에도 도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 하이딩 시스템 안에서 배웠습니다. 자, 21세기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기대 수명, 건강 수명, 자, 유효 기한, 유통 기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 최병철 교수님이 쓰신 책에 유효 기한, 유통 기한. 자, 유통 기한은 생체 수명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수명. 근데 유효 기간은 건강 수명 플러스 경제 수명이라는 거죠. 자, 기대 수명은 계속 올라가는데 건강 수명은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 수명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기로 보이죠. 사실 위기입니다. 그리고 적정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래요. 준비 안 된 성인 4억 원 부족.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지금 저는 사실 120세에 딱 중간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은 인생이 나는 50세 미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삶과 죽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인생을 대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부고를 받아보면 거의 90세, 100세세요. 지금 현재. 그러면 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0년 후? 그때는 100세, 110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120의 하프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남은 60년 동안 먹어야 할 식사비는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의 키스 얼마 정도 될까요? 엄청난 거죠. 두 부부가 최소한으로 먹어도 최소한 밥값만 4억 이상이 된다는 거죠. 4억 훨씬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밥만 먹고 살아요. 자, 이런 준비 안 된 성인이 너무 많은데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위기. 그죠? 이걸 기회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자, 우리는 건강 수명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준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건강 수명. 119-88234. 얼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19-88234. 네? 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만들어 바꿨어요. 9988-234에서 119-88234. 누가 그러더라고요? 119 불러야 되는 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11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 앓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죠. 자, 이게 119가 될 수도 있고요. 149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뷰티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4080은 도대체 뭘까요? 4080. 4080. 자, 40대의 피부와 얼굴을 80대까지 유지하는 거. 와, 라는 말씀이 나오시죠. 자, 우리 그런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네. 경제수명 2060은 과연 뭘까요? 경제수명 2060.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답은 20대부터 일을 해서 60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몇 살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80이에요. 조금 지나면 208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봐줘서 2060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그쵸. 근데 이런 말씀,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나하고 뭔 얘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되나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라고 계속 광고에서 외치니까 K뱅크 광고예요.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한 10년, 15년 전에 기억나세요?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 보셨잖아요. 근데 부자 되세요라고 권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권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21세기에 부자가 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부자가 될 건지는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자, 아무리 공을 던져도 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이 공을 못 받는 것처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자가 될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21세기 비즈니스는요. 자, 워렌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그냥 당연하게 들리는 소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가, 이 글귀가 어느 순간 머리에서 맴맴맴맴 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사회는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한 사람들이 돈을 쓸어 담는 것. 자, 레버리지가 뭐죠? 레버리지? 그 지렛대잖아요. 결국은 무언가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레버리지를 저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 20세기에는 그런 시스템이란 단어가 평범한 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근데 21세기에는 평범한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이 보셨을 거예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잡으면. 자,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비즈니스를 진행하면 할수록 이 4분면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연하게 바라봤거든요. 자, 좌우면에는 직장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부면에는 사업가, 투자가가 있습니다. 자, 좌우면에는 전체 인구의 95%가 종사를 해요. 그렇지만 전체 경제의 5%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부면은요, 전체 인구의 5%가 종사해요. 그런데 전체 경제의 몇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9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좌우면은 시간과 수입을 맞바꾸는 거예요. 자, 우부면은 시스템과 수입을 맞바꾸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좌우면에서 평생 살 수도 있고 우부면에서도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는 좌우면에서 우면으로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동 수입에서 권리 수입 혹은 인생 수입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거죠. 자, 수입은 멈춰도 지출은 계속되는 인생이고요. 시스템 수입, 자산 증가가 계속되면서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편으로 건너갈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시스템 프랜차이즈예요. 자, 프랜차이즈, 퍼스널 프랜차이즈죠. 프로슈머 마케팅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거나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비즈니스의 시스템은 들어가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스템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자, 학습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지금은 모바일
디지털, SNS, 뭐 플랫폼, 프로토콜, 많은 그런 경제 용어들이 우리의 가까운 삶에 이미 내 손 안에 와 있습니다. 자,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또 밴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또 많은 영상들이 놓여져 있고요. 이런 시대가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으로 초대하는데 이게 바로 시스템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자, 소통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 사실 가장 좋은 게 생기면 누구를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그렇죠. 가까운 내 가족, 가장 친한 사람들, 그런 분들께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비즈니스를 만나고 목표 없는 소통을 안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소중하죠. 그 시간이 축적이 돼서 성공을 만들어가는 자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 있는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시스템을 결단합니다. 협업 비즈니스예요. 자, 오늘 오신 이 시스템도 바로 하나의 협업 비즈니스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이 비즈니스를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온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협업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세미나 진행이 되고 또 기초 스쿨이 진행이 되고 또 중간에도 워크숍도 있고 이게 바로 시스템을 결단하는 협업 비즈니스죠. 자, 시스템을 초대하고 안내하고 결단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훅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바일 시스템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카카오 한평 가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로그인 하셔서 회원가입 초대해서 무자본으로 쇼핑몰을 분양하는 그런 일. 그게 처음으로 하는 일이죠. 시작해서. 이게 바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비즈니스를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21세기 뉴 커리어는 사실 돈이에요. 자, 돈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자, 돈은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그리고 유지하는 능력. 셋 다 중요합니다. 자, 로또가 당첨된 분이 왜 몇 년 만에 갑자기 가난한 인자가 될까요? 그분은 유지하는 능력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돈도 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쓰는 능력을 못 배우신 거죠. 저는 이게 21세기 뉴 커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비밀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평생 소비를 합니다. 어쩌면 돈을 버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봅니다. 그래서 이 소비를 통한 머니트리를 키우는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말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크게 넓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삶의 유통기한은 언제일까? 정지 수명은 언제까지일까? 건강 수명은 언제까지일까? 그렇다면 내 삶에 남은 비용, 내가 사실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상 수명은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내 남은 삶의 비용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남은 삶은 또 어떤 삶이 살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어떤 삶 살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정말 멋진 삶,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은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내가 할 수 있는 경제 활동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현재의 나를 점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많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 환경은 정리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게 되고 내 가능성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은퇴의 시간은 점점 많아집니다. 제2의 인생 준비는 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앙코르 커리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 이막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소정의 대가를 받으며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런 앙코르 커리어가 가능한 것이 바로 프로시머 비즈니스입니다. 자, 하이리빙 프로시머 비즈니스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소비. 참소비는 소비를 소득으로 행복한 두 번째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참소비라고 제 스스로 명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참소비는 단순하게 그냥 소비로 끝나지 않고 소비가 소득이 되어서 돌아오는 소비 재테크. 세상에 참 변화가 많습니다. 변화보다는 어쩜 변수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변수는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수는 결국은 소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세상이 변할 때 가장 많이 변한 게 뭐예요? 바로 소비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겪으며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고 배가 뜨지 않고 식당에 사람이 없고 차에 도로에 차가 없고 그런데 어디는 활발해요? 이커머스는 활발하고요. 게임 시장 엄청나게 활발해졌죠. 그리고 밀키트 시장 활발해졌죠. 생필품 시장 엄청나게 활발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회 성장을, 많은 건 아니고요. 살짝의 성장을 맛을 봤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체가 세상에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도 몰린다. 한국경제에서 기사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는 연결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시대는 20대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살아남는 거죠. 그 연결자가 돈의 흐름을 주도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권력이 생겨났습니다. 온라인 권력, 소비 권력 생겨났고요. 이 사이에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소비가 소득이 되어 돌아오는 소비 재테크 비즈니스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세상의 변화가 소비 변화라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자, 우리는 제조시대를 살았습니다. 제조시대 누가 제일 돈 많이 벌었어요? 네, 만드는 사람. 제조공장 하는 분 제일 많이 들었죠. 소비사는 이때 붐이었죠. 자, 제조시대를 지나서 80년대, 90년대 유통의 시대가 옵니다. 자, 유통의 시대에는 누가 많이 돈을 벌었어요? 유통업자가 중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비자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식시대가 옵니다. 21세기로 건너와서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장의 원리가 바뀝니다. 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시장의 원리잖아요. 자,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어지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죠? 드디어 소비자가 왕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때부터 캐시백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식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이제 공급과 수요의 원칙은, 그런 시장의 원리는 완전히 소비자가 주도권을 잡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개인한테 1인 기업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 소비 변화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자, 소비 재테크가 소극적 재테크가 있고요. 적극적 재테크가 있습니다. 자, 절약을 해야 된다고 어떤 분은 막 외칩니다. 사실 절약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해서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수익하고 관계없잖아요. 소극적 재테크는
절약이나 할인, 마일리지, 그리고 소비 줄이는 이런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적극적 재테크는 소비 트렌드를 내가 꿰뚫고 있고 소비자 멤버십 안으로 들어가서 소비를 소득으로 만드는 행복한 두 번째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중요하죠. 첫 번째는 단골 쇼핑처를 탐색을 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소비를 그동안 해왔다면 이제 소비처를 나에게 유익한 소비처를 몇 개로 함축시켜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쇼핑처를 사용해보고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 단순한 혜택이 아니죠. 소비자에게 주는 보상. 엄필정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비자도 기업에게 이윤을 청구하라. 이제 정말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소비자 혜택이 많은 쇼핑몰을 이용을 하고 그런 유익한 소비 경험을 많은 분들께 소통하는 거예요. 자, 목적이 있는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소비자 멤버십을 구성을 하고 나와 멤버십을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이 5가지의 다리를 하나씩 건너서 내 자신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을 하는 거죠. 자, 유통에도 트렌드가 있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단순 유통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원리로 제조업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유통업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대기업 광고업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소비자 멤버십이 주도권을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주도권이 변화해온 단순 유통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플랫폼은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주도권은 소비자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제품 선정 주도권을 지닌 플랫폼 안으로 멤버십 소비자들이 몰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프로토콜 멤버십입니다. 자, 이제는 주체가 없이 불특정한 다수의 소비자가 모여서 소비자 멤버십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자가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통도 트렌드가 바뀌어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ESG 경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업에서 이제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통의 트렌드가, 그 바뀐 유통의 트렌드가 어디에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하이리빙 프로슈머 비즈니스에 이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조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 이런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이리빙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는 단골 쇼핑처를 하이리빙을 결정을 했습니다. 구매가 편리했고요. 제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정보가 너무 많았어요. 신기하게 제가 쓰는 금액의 몇 배, 몇십 배의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알아본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무자본이에요. 회사에서 프라자 물류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계속 디지털 커리어를 계속 만들어서 공급을 했어요. 제품력 우수하고요. 교육정보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탄탄하게 짤 수 있는 구성을 도와줍니다. 아이템도 너무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생필품 80%, 특화된 제품, 절대 비싸지 않은 가격, 그리고 이 안에 헬스, 뷰티, 리빙 이 3가지 시대가 원하는 것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한 소비 경험을 광고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제품 써본 그런 경험을 광고하는 거죠. 자, 하이리빙 대표 상품군별로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건강식품, 화장품, 개인용품 등등 굉장히 많은 약 2,000여 가지의 그런 아이템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아이템은 건강을 케어할 수 있고요. 또 뷰티를 케어할 수 있고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말 좋은 제품들을 쓰고 누군가에게 소비 경험을 광고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구축이 되고요. 이분들과 특별한 어떤 상관계가 아니에요. 서로를 돕고 협업하는 멤버십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경험, 체험을 나누고 그리고 유익한 그룹 소비를 하고 제일 중요한 비전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멤버십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협업해서 수입을 만들어 갑니다. 자, 수입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자가 구매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품을 사는 이유는 누구에게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필요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멤버십이 같이 소비하면서 그룹 캐시백을 받고요. 그 수입은 계속 성장하고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속입니다. 과연 이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성장하고 지속되는 수입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프로슈머, 하이리빙 프로슈머 비즈니스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가볍게 제가 형성해온 멤버십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공동 구매해서 처음에 약 3,000점의 마일리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온 후배들이 세제에 감동해서 같이 공동 구매하기 시작해서 약 15,000원의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지점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63,000원이라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7만원 정도 소비를 할 때 63,000원이 들어왔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누군가가 소개가 되면서 저는 18만원 받는 소비자, 그리고 드디어 55만원을 받는 소비자가 됐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50원은 벌어야지 라는 생각은 정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걸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잘 멤버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 55만 원을 받는 저를 독립했다. 프랜차이즈를 하나 형성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이 누군가 뺐다는 이유로 더 많이 가져가시는 건 정말 부당한 거잖아요. 노력한 만큼 저보다 늦게 사업 시작하셨지만 훨씬 더 많이 성장하신 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구매가 되고요. 계속 회원이 증가하면서 이 수입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제가 퍼스널 프랜차이즈를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 500만 프랜차이즈를 얼마만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이 결정이 됩니다. 자, 내가 스스로 프랜차이즈를 형성한 분을 하이패밀리라고 해서 약 70만 원.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를 3그룹 육성화를 하신 분은 마스터, 약 300만 원. 그리고 5그룹 형성하신 분은 하이마스터, 약 600만 원 정도. 저는 자이언트입니다. 매달 250만 원 수입을 받아가시는 마스터 3분, 그리고 매달 70만 원 정도를 받아가시는 2분을 육성 후원해서 자이언트로 성장 유지하고 있고 인피리어를 바라보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누군가를 성장시켜야 내가 성장한다는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5월 달에 여행 갑니다. 저는 이번에는 파트너 사장님들 또 우리 가족 여행이잖아요. 같이 갈 수 있는 여행이어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달 받는 급여의 2배에서 10배, 몇십 배까지 연관성지 보너스를 받고요. 또 확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이리빙 비즈니스는요. 그냥 소비로 시작합니다. 자본 필요 없습니다. 경험과 시간이 축적되면서 내 엄청난 자본이 되고요. 노력순으로 성장하고요. 누군가가 성장해야 내가 성장을 하고요. 또 연금, 상속, 우리 상법에 상속이 되는 것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리빙 비즈니스 기회는 누군가에게다 열려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루는 그런 비즈니스를 선택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2번째 인생으로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선택하시면 내 자신을 성장하게 하고 내 삶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정말 내 주변의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말 커다란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세미나 말면에 지난달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성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뒤통수를 한 대 탁 맞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공감과 충격과 어떤 그 감동을 좀 받았거든요. 누구나 지금
안 해도 되겠지. 뭐 아직 멀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D-Day는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노후가 찾아올 거고 어려운 날들이 찾아올 거고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과 품격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선택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이 선택의 그 시작이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